조용히 하라 이거죠. 조용히 하라. 내가 얘기할 시간이다. 왜? 배울 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투를 배웠니?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남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던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내가 아들한테 하고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이제 보통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한테 대들어서 부모님과의 어떤 이제 부모님한테 인격체로 인정받는 게 보통 매를 끊는 일이거든요. 근데 매가 끊어지는 순간 좀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매를 좀 일찍 끊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입은 많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매를 딱 쳐서 딱 들었는데 제가 매를 드는 엄마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내 나이가 매를 들어서 들을 말이면 안 들어도 내가 들어. 초3인데? 네. 그래서 입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매를 끊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좀 끊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기 직전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영화 보여주고 어쩌고 하려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를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 순간 아버지가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세요. 소령 편을 하셔서 군 생활 오래 하셨거든요. 모든 말투가 명령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어라. 들어가라. 조용히 해라. 무조건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최악의 이 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렇지. 네. 한국사. 하극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싫었고 너무너무 미웠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탁 받으시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라고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여보시오. 준이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끊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저 화가 많이 났죠. 중학교 이제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딱 가서 옆에 섰죠. 아버지, 그거 제 전화 같은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앉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일촉즉발. 들어가. 분명히 나의 해마는 들어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명령 나오는 순간 이건 위험하다. 매다. 근데 이 질풍노도의 심장이 이거를 듣질 않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야죠. 아버지,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설명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쪽 손으로 벨트를 예쁘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밖에 이제 외출하니까 등에 있는 벨트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한 손으로 드시고 워낙 힘이 좋으세요. 그러시더니 옛날에 엄마 화장대들 보면은 거울이 앞에 있고 봉이 이렇게 앞에 있었어요. 턱 잡더니 빡 하고 부시셔가지고 이걸로 저를 막 때리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때가 끊을 때다. 이 매사슬을 끊을 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중학생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패 죽일 수는 있어도 제 정신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 독립투사처럼 저는 이 매를 끊는 계기를 마련해서 아버지가 폭거에 그 대한 말을 딱 드시더니 탁 내려놓더니 진짜? 네, 매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다시는 너 안 때릴게. 그 이후로는 손 안 대셨어요. 독립만 선. 근데 그 말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아이를 때리지 않는 주인데 그래도 상벌은 분명하게 줘요. 벽에 가서 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벽에 가서 서. 그러면 와 그래도 난 중학교 때 그랬는데 6살이거든요. 항상 왜 부모님들이 훈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고 하잖아요. 돌아서서 제가 그 말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걔가 이게 이미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아우 저놈의 입을 내가 막 이래서 서 있으라 했지 이렇게 화를 내요. 야, 지 아빠 닮아서 말은 잘한다. 근데 얘기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 중학교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 아들이 컸을 때 또 나처럼 손자한테 명령하지 않을까라는 야, 이 대를 이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아버지가 그 사건을 네네네.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 네,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데 말투는 지금도 똑같아요. 술도 딱 찾으면 비었다. 따라라. 그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늦었다 그럼 안 늦었다. 가라. 싫다.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슬슬 이러시겠죠.
네가 다시 매를 맞을 때가 혹시 듣기 싫었던 부모님의 말투 있나요? 왜 우리 이게 남편의 이야기 딱 그거 시작했던 그것처럼 저는 이제 권 여사님이 말투하면 이제 권 여사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싫어요, 엄마의 말투를. 왜냐면 정말 뾰족한 걸로 정확한 것으로 훅 찔렀다 싹 빼시니까 그냥 이게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밀폐된 공간인 차에서 벌어졌어요. 저는 피할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엄마가 감정이 조금 들어가신 일, 엄마의 사적인 일을 저한테 일단 처음으로 부탁하셨어요. 요번에 일인이 좀 잘 봐줘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일을 해드렸고 하지만 돈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속되는 미납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엄마는 저희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미안하다 딸아, 너가 이렇게 해서 그 오빠한테도 조금 딜레이 됐구나. 엄마가 해결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라가 저의 그 원래 제가 바라는 엄마의 상인데 아유, 내가 봤을 때 광고 꼬라지가 같았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 저렴한 돈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고, 그 시골 사람으로서 그거 인정이 안 되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철저히 엄마가 먼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왜 미안해야 되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 과정은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가 처음으로 차에서 소리가 둘이 동시에 말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둘 다 막 됐고 엄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딸로서 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너무하게 살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꽂히셔서 차에 있던 자몽 주스를 저한테 쏟았어요. 뭐라고 너 이거 딱 이렇게 됐어요. 막상 들어갔어. 정말 막상 들어갔어. 눈은 시큼시큼하고 근데 엄마도 좀 놀랬던 거예요.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았던 거예요. 조금 남은 건 줄 알았는데 촥 되니까 너는 이것이 다른 액체였으면 넌 오늘 죽었어. 어때? 상큼하니? 상큼해? 뭐 이런 진짜. 처음으로 이제 또 그래서 집에 왔어요. 일단 차를 딱 세우고 집에 와서 엄마 딸로서 한 번 또 눌렀어요. 엄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흰쌀밥도 그냥 놔두고 되게 나쁜 말을 하는 애는 아주 보라색으로 아주 나쁜 곰팡이가 피고 좋은 말을 하는 밥한테는 아주 그냥 좀 인체에 무해한 하얀 곰팡이가 핀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당뇨가 있어서 흰밥을 안 먹어. 근데 제가 조금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싫어하는 말투인데 막 하다가 저도 감정선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그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좀 다툴 때도 좀 곱게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권 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영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 싫다 했는데 부모님 말투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인자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신사세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또 예전부터 오래 하셔가지고 또 카츄샤 부대 또 출신이시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구나. 평상시에 영어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그냥 준근인데 헤이 준? 네,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런 식으로 진짜?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쓰셨어요. 저를 한 번도 체벌하신 적도 없고 부드럽게 항상 얘기를 하시고 영어 성적이 좀 안 나왔다 싶으면은 Hey June, sit down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Let's check it ou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그 말투가 제 개그에 도움이 됐죠. 정말로 그 준 교수의 은밀한 매력에서 제가 했던 게 했단 말이에요. Good morning ladies. 내 이름은 June이라고 Would you please 닥쳐줄래? 이런 게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말투에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아버지를 굉장히 또 개그맨 동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면은 뭐 이렇게 치킨 같은 거 사가지고 오세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센스가 판타스틱 하세요 이렇게 쌍둥이가 그러면 fantastic. 고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미치겠다. 그 말투 때문에 이건 정말 잘 너무 배웠네요, 재밌다. 말투를. 너무 잘 배웠죠. 할머니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릴 테니까 자식 네. 말에 뭐 상처받거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도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유전자가 있는 건지 저희 시어머니, 남편, 첫째 아들 이렇게 다 솔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닿지 않고 다 그때그때 얘기하는 건강한 그런- 분들이군요. 근데 한 번에 본인은 세 명을 건강한데
저는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항상 저희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깨우고 이렇게 아침이 그렇게 맞이가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요리지만 그래도 이제 부엌 가서 애를 뭘 아침을 먹여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깬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1등으로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엄마 밥 맛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찍 일어난 거 뺏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맛이 없어. 진짜 맛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똑똑하신 분들한테 바보라고 하면 그냥 그건 장난이잖아요. 또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 똥돼지 이러면은 그 진짜 상처받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진짜 요리를 요리를 진짜 잘하고 싶은데. 못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제가 먹어도 아니 똑같은 재료로 어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맛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맛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 말에 되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명절 때 모이면 나가서 드시겠네요. 다 사서 먹어요. 사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어려가지고 크게 이제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애가 이제 딸이 6살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훈육을 담당해요. 아이가 저를 안 무서워해가지고 좀 말빨도 딸리고 해가지고 엄마가 주로 훈육을 담당을 하는데 이제 그 말투를 이제 아이가 저한테 쓸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배운 걸 훈육 저한테 말투를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블록을 뭐 만들다가 아빠 저 3층짜리 집을 만들어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다가 한 2층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3층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 빨리 아빠가 빨리 만들게. 그러면 카운트가 들어가요. 5, 4, 3, 2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블록을 부서뜨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너무 화가 나서 아빠 나 화났어 그러면 되는데 엄마가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아빠 나 지금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아빠 나 지금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 말은 쓰면 안 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래서 그런 말투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텐트 같은 걸 좀 꺼내서 치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가지고 제가 창고에 있는 텐트를 꺼내려고 했는데 너무 깊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훈아 너무 안쪽에 있어서 아빠가 꺼내질 못할 것 같아. 미안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어머, 애가 6살짜리가. 애가 6살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래서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봐, 되잖아. 아니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예. 저희는 이제 유치원이 이 어머님들끼리 공동 육아를 많이 해요. 유치원 끝나고 나오면 이 집에 가서 하루, 저 집에 가서 해서 친구 초대라는 거를 많이 해요. 어느 날 집을 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님끼리 놀고 있고 애들끼리 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띵동 해가지고 어머님 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죠?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에 앉으시는데 아휴 이놈의 도가니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앉아있던 아기가 이렇게 인형 머리를 빗다가 아휴 그놈의 도가니는 성한 날이 없어. 아휴 그놈의 도가니는 성한 날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아니, 몇 살인데? 어디서 배운 그 거야? 유치원 다니는 그 아기가 엄마가 시어머니하고 전화 통화하고 끊으면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해줬어. 그래. 그 뒤부터는 다들 걔 입만 보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가실 때까지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놈의 도가니. 다들 무안해가지고. 그놈의 도가니. 듣고 배운 거잖아. 똑같이 한 거잖아. 그래서 아휴 그러면 도가니는 성한 날이 없어. 듣기 싫은 거야. 맨날 아프다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말투를 평상시에 안 하고 장난하면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요. 스펀지 완전히 다. 아니, 뭐 저렇게 어렸을 때 정도야. 이제 안 하면 되겠다 하지만 이제 좀 커서 사실은 진짜 자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확 대들면서 하는 자식들 말에 상처받는다고 하죠. 자식들은 엄마 좀 알아. 진짜 상처 내려고 그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실 아까 여러 개 고백을 좀 해주셨지만 우리 이윤아 마담님도 아까 분명히 엄마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상처를 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상처 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 아이들 키우는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적,
둘째는 수상, 셋째는 임원이었어요. 대박. 어머, 아, 선생님이신데. 애들이 잘할 때도 저는 칭찬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로 칭찬을 안 했냐.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목소리 힘부터 빼. 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만큼은 칭찬받아야 돼. 그리고 지난달 거 시험지 성적표 가지고 와.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 국어는 올랐네. 수학은 왜 떨어졌지? 야, 영어는 왜 저기 지금도 얼마짜리 학원 다니는데 왜 이것뿐이 안 나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시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뜨끔한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잠깐 들었는데도 선생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적어도 내 실망하게 자식은 돼. 더 잘하라고 그런 거죠. 저의 의도는 더 잘하라고 했어요. 잘하라고 하는 근데 의도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그나마 공부 참 잘해서 덜 혼났는데 딸이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받아쓰기. 받아쓰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 연습을 엄청 시켰죠, 1학년 때. 뭐 해주려고? 100점 맞게 해주려고. 그래서 첫 시험에 이제 아이가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6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넌 어떻게 이런 점수를 맞고 집을 오냐? 넌 어떻게 이런 점수를 맞고 밥이 넘어가대? 내 인생에 처음 보는 점수다 이거. 7살짜리. 네, 7살짜리 딸한테. 그리고 오빠는 맨날 100점 맞았다.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다 공부 잘했어.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남편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야단을 치는 연타석으로 아빠 거죠. 하다니. 이러면서 쿠션. 그 뒤에 이제 저희 딸이 굉장히 좀 더 심했어요, 사실. 저희 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자퇴하고 놀으니까 집에서 왜 놀고 있니? 검정고시 보려면은 뭐 인강이라도 들어야 되고 문제집이라도 풀어야지. 그런데 남편 사업은 부도 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 억지로 카드 할부해가지고 그걸 해줬는데 안 풀으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넘겨보고 너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나도 안 풀고 이럴 수가 있니? 그리고 야단을 제가 막 쳤죠. 나도 뭐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출장을 갔다가 조금 일찍 끝났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우는 소리였죠. 딸이 지방 문을 잠궈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네, 아이가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2가지 깨달았어요.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도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공감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은 계속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시험 잘 봤니? 제가 하는 말이 다 이런 그거 뭐 정말 체크지 뭐, 과외 선생님. 지시하고 감시하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렇죠. 사감 선생. 예.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동안 부모가 아니었구나. 내가 관리자이고 감시자였구나. 아니 근데 따님이랑은 그러면은 좀 회복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 네. 극과 극으로 가서.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그 뒤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제가 궁금해요. 반성문을 써서 책으로 나온 건 제 치부를 만천하에 제가 공개한 건데 애들이 지금도 그러면 그거 공개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인고의 그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 세포 하나하나를 바꿨어요. 정말 수없이 많이 노력하고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고. 반전의 드라마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